안녕하십니까. 테크본색의 MC 전하성입니다. 내 말을 알아듣고 때론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소소한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로봇이 있다면 아마 하나쯤 집에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 가정, 한 로봇 시대를 열고 있는 화제 로봇 스타트업을 모시고 같이 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IT 기술과 접목된 헬스케어의 놀라운 미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가 기준 어떻게 보실 건가요? 이번에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뭔가 재미난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매우 깊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로봇 스타트업인데 감성이 있다. 뭐 이게 굉장히 더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셜 로봇으로 국내 로봇 시장을 지금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나가고 계시는 도종 로봇 스타트업인데요. IPL의 김가영 수석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보고 계시고 이미 어떤 회사와 100억이 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로봇 스타트업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은 처음 들어보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사실 저희 IPL은 창립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영세한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신이었던 로봇웨어라는 회사에서 이미 10년 이상의 로봇 개발의 노하우를 가진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창립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저희 회사 내부에 기획, 서비스, 디자인, 설계, 하드웨어까지 모든 로봇 관련 솔루션을 다 내재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로봇을 이제 외부에서 디자인을 해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하드웨어를 맞추고 하면 공정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디자인 모양이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보드를 직접 설계해서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외형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을 직접 진행을 하고요. 이런 내부적인 솔루션을 다 탑재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지는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적인 경쟁력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 솔루션을 있기 때문에 외부에 라이센스 피를 준다거나 외부에 외주 비용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개발 속도 역시 훨씬 더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속도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싸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정리가 되네요. 경쟁력이 있다. 네. 그 아이진이라고 하는 로봇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보니까 이 강아지 로봇인데 정말 이게 귀여운 로봇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하고 감정 교류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음성 인식에 관련된 자연어 처리 기능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한다거나 지금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5개의 터치, 각종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로봇에게 접근하고 있는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다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터치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로봇이 웃게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사용자들이 하는 행위를 이러이러한 패턴은 긍정의 패턴으로 인식을 하고 또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터를 역으로 돌리신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는 로봇이 놀래다가 나중에 분노까지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막 팔 꺾으니까 좀 화났는데요. 예. 아까 좀 이렇게 웃고 있다가 꺾으니까 예. 화가 나기도 하고 쓰다듬으니까
웃고 예. 이게 좀 거의 뭐 실제 강아지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엄 대표님, 지금 이 기업의 기술을 제가 그냥 보더라도 음성 인식도 있고 센서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를 모아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출력 부분은 저 모니터도 있고 소리도 나나요? 그럼요. 소리. 야, 이건 뭐 되게 괜찮아 보이는 로봇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로봇 강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가끔 이제 카이스트에서 대회 나가서 뭐 이게 수상은 하긴 하지만은 그게 산업체에 적용돼서 이렇게 팔리거나 이런 건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청소기 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 제품의 완성도를 봤을 때 저도 개인적인 소비자로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국내에서 스타트업이 이러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또 이러한 흥미로운 감성적인 부분까지 넣어서 기술력을 B2C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다른 기능들 되게 궁금한데 어떤 기능들이 또 있나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화로 정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대화로 어떤 모션을 제어를 하길 원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스피커를 찾아가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로봇은 이제 바퀴가 보시다시피 달려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봇을 불러들여서 이리 와.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 바퀴가 있다는 걸로 달라지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UX의 환경이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람을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스피커는 이제 제자리에서 알람을 하게 되죠. 근데 로봇은 특정 지점으로 시간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안방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8시니까 일어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똑같은 알람을 하더라도 스피커와 다른 UX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의 상황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자한테 핸드폰으로 상황을 전송해드리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게 원격 제어로 직접 붙어서 집안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기능이 되게 많네요. 네. 경비 기능도 있고 밖에 네. 있어서 이 로봇 네. 통해서 집안도 볼 수 있고 네. 또 이전에 음성인식도 보니까 음성인식 기술이 제가 음성인식 전공했거든요. 근데 음성인식 기술이 원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야, 일단 일로 와.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얘기하니까 인식이 네. 아주 네. 높아지게 해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TV 회사에서 네. 음성인식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시원하신 사장님께서 TV 켜, 그러니까 TV가 켜졌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박수 치니까 꺼진 거예요. 어머나. 그 음성인식이 그 정도로 사실은 인식이 원거리 있으면 어려운데 네. 이걸 불러서 인식을 시킨다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웨이크업 워드는 네트워크를 통하는 게 아니라 인베디드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도 호출이나 깨우는 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중간 평가를 좀 해볼 텐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지금까지 뭐 저희 엄 대표님 성적을 보면 80점이 가장 높았었죠. 그랬었죠. 예. 우리 이 로봇 100점 만점에 중간 평가 몇 점입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스타트업의 도전 정신과 이 로봇 분야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85점 드립니다. 85점. 어우,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감사합니다. 받으셨습니다. 네. 그럼 세계 시장, 전 세계에서 좀 통할 것 같은데 네. 세계 시장 어떤 식으로 진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창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벌써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로봇을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다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그냥 APK로만 제작을 하시고 로봇에 탑재를 하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이런 유연성, 저희가 가지는 플랫폼의 유연성 때문에 시리즈 A 투자가 먼저 빨리 성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다시피 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레드닷 디자인닷컴에서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IoT가 이슈가 됐는데 IoT의 한계가 항상 이제 가전들이 이제 옛날 가전도 있고 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음영 지역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리모컨을 눌러주시면 학습이 돼서 옛날 가전들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또한 기존에 있던 이제 와이파이 음영 지역을 이 친구가 직접 이동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와이파이 음영 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 내 IoT 환경이 구축이 가능하고 게이트웨이로서 이 친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뭐 IoT 기술이 점점 더 우리 네.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올수록 네. 이 친구가 그 약간 음영적이라든지 네. 문제들을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세계 시장도 네. 그런 틈새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근데 원장님 저희가 하드웨어 스타트업 나올 때마다 네네. 늘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될 거로 많이 찍었다가 재고 때문에 문제 생길까 봐.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 어쨌든 그 해외향으로 대규모 물량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해외에서 성공적인 레퍼런스가 생기시면 충분히 역으로 국내에서 그러한 시장성이 충분히 더 확장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실제 다른 제품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라인업을 일단 이런 식으로 그 이동형 소형 로봇부터 시작해서 중형 로봇에 대한 라인업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테이블 형태의 로봇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라인업을 현재 3개 정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은 뭐 예. 단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원동력,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으셨죠? 예, 실제로 저희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외부에서는 특별히 뭐 청소기처럼 특정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작업에 대한 가치가 외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가 낮았는데 저희가 그걸 나름대로 이겨내고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코어 멤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어떤 가시화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모든 기술을 융합을 해서 로봇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자연스럽게 상용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비싼 수술 로봇이나 공장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구현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 기술들이 다 융합돼가지고 서로 연동하고 예. 제가 봐도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팀워크 그렇죠. 그 팀원들의 어떤 소신을 극복을 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드디어 최종 가치, 기업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우선 평가해보기 전에 이 기업 시드 레벨 시리즈 B 또는 시리즈 A 어떤 라운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제품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보이고 대량 어떤 계약까지도 이미 체결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리즈 B 이상의 단계의 회사로 시리즈 보여집니다. B 이상인가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시리즈 A였어도 다들 좀 깜짝 놀랐었는데 시리즈 B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시네요. 네.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시는 이 기업의 최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 이 로봇, 소셜 로봇 기업 가치 얼마나 보십니까? 기업 가치를 저는 500억. 500억이요. 이 지금까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이면은 뭐 이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이게 기능성 로봇 시장, 뭐 흔히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가 수술용 로봇이라든가 그러한 국한된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 소셜 로봇의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 시장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게 단순 어떤 하드웨어 제품이 아니라 정말로 감성을 담아서 이 로봇과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요소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들 또 1인 가구 그리고 또 고령화 시대에 있는 노부모들이 정말로 재미있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생님 오늘 평가를 받아보셨는데요. 네.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저희 로봇에 대해서 좋은 평가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로봇 시장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점차 나아가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저희 기업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IPM 토종 로봇 기업으로서 네. 1인 1로봇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자산 24조 원, 일본 최고의 부호, 제일교포 출신의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수성가 기업인 일본 최대 ICT 기업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희 회장. 그는 탁월한 안목과 과감한 승부수로 투자와 인수합병을 거듭하며 소프트뱅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주인공이다. 아르바이트생 2명과 지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는 어떻게 ICT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면 인생의 반은 결정됩니다.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지 않고 걷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미 19살 때 자신의 인생 50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확고한 비전이야말로 그의 인생과 사업을 성장시켜온 원동력이다.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꼭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는 것, 나만의 확고한 목표를 세우는 것, 이미 그때부터 절반의 성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장. 오늘은 IT가 바꾸고 있는 미래 헬스케어 세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전자 문신입니다. 판박이처럼 몸에 붙일 수 있는 이 문신형 웨어러블 기기는 심장 박동이나 혈압, 발열 초기 증상 등을 체크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실제 문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검사 결과를 병원으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 생활 속에서 편리한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죠. 눈에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가 당뇨 측정기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구글은 혈액 검사 대신 환자의 눈물에서 혈당치를 측정하는 스마트 렌즈의 시제품을 공개했고, 최근엔 국내 연구진이 이보다 더 진일보한 센서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눈에 끼기만 하면 녹내장과 당뇨를 진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의료용으로 상용화될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IT 기술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VR을 활용한 가상진료입니다.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술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줄이기도 하고요. 환자는 VR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우울한 마음도 가라앉히고 실제 재활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병원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병원에서 도입 중인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의사들을 도와 암 진단과 처방 치료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의료 기록들을 보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 앞으로 활약이 더 대단해지겠죠. 그렇다면 미래의 의료 세상엔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상상해 볼까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내 건강 기록이 평생 동안 측정되고 의사와 소통하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어쩌면 1년에 한 번 치르던 건강검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또 작은 나노로봇은 청진기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MIT가 개발한 삼키는 로봇은 우리 몸 안에 박혀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약물을 투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2030년이면 사람의 몸속을 탐험하며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나노로봇이 현실화된다고 하니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조금 먼 미래에는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인공장기를 주문한 날도 오게 될 겁니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공장기를 만드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최근 3D 프린터를 활용해 실제에 가까운 인공심장이 개발되기도 했다니까 언젠간 생명 연장이라는 신의 영역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첨단 IT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새로운 것만 쓰고 새로운 것만 리뷰하고 여러분들께 진짜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는 테크 다이어리의 배국희입니다. 네, 지금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고프로 6 런치 현장에 지금 참여 중입니다. 네.
앰버서더하고 고프로에 초대받은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데요. 로비에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오직 이분들만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앞에서 이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겠죠? 아, 진짜 재밌네요. 이런 분위기였죠. 자, 좀 있으면 이제 고프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함께 보죠. 드디어 이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괜찮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5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보강이 됐어요. 손떨방이라든가 4K 60p 좀 더 강화된 슬로우 모션, 그리고 터치로 줌이 된다는데 고프로에서 항상 그 화각을 옮기려고 하면은 터치를 직접 했었는데 이번에는 슈퍼 뷰부터 현각까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 좋아진 거 맞겠죠? 일단 여기 지금 많은 현지에서 온 지금 외국 고프로 앰버서더부터 미디어 팀들, 지금 저희는 또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어요. 아이고 재밌는 곳이에요. 이런 데도 와보고 출세했다. 기가 막히네요. Get everyone's attention for just 2 minutes. Hello and welcome. We're very thankful to have you guys here today. You guys are going to be part of an off-site workshop that we're doing that's kind of exclusive and a big deal because we're allowing you guys a preview into our graffiti art world over here. Does anybody have any questions? Are you guys ready to spray paint? Yeah. All right. 자, 끝났네요. 이제 끝났는데 그것도 이동을 해가지고 뭐 했죠? 예. 그래비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안 그렸어요. 자, 그럼 이동해야죠. 자, 미국에는 역시 이 햇빛도 참 센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저희 모아두고 여기 대기하는데 선탠을 시키는 것 같아요. 뭔가
GTA에 나오는 듯한 맵과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게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고요. 과연 다음에 또 어떤 또 재밌는 현장에서 가서 찍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외선 테크 다이어리의 저는 배우키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도 인공지능 스피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아직은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AI 스피커 안에 어떤 진화된 기능들이 녹아 들어갈지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